서강대는 올해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한다. 서강대는 올해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2편 보고 있네요. 계속 진도 나가볼게요. 일단 수시만 전체적으로 브리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수시만 얘기할 겁니다. 학종은 종합형, 학업형 이렇게 나뉘고 이제 SW 유저는 특정 학과 몇 개만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정원대학계가 나오고 입학정원이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시로 뽑는 총인원수, 정시까지 포함한 총인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형은 좀 독특한 게 이렇게 4개 학과 인문계라고 되어 있는 4개 학과를 다 나누고요. 학업형은 한 번에 인문계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전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서류 100으로 돼 있고 추천서도 둘 다 자기소개서를 내게 돼 있고 둘 다 추천서가 선택으로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제가 보기엔 일단 결국에는 합격자 내신 컷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는 예전에는 학업형에 최저가 있었는데 이 학업형 최저가 폐지되면서 올해는 좀 어렵게 예측이 어렵게 돌아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강대를 쓴다면 저는 여기 있는 종합형과 경제학과 있는 이 학업형 두 개의 경쟁률을 비교해가면서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최저는 둘 다 없으니까. 그리고 내 내신이 만약 3등급이면 당연히 학업형은 지원을 못하겠죠. 아트앤테크놀로지의 특기자 전형이 폐지됐고 아트앤테크놀로지라 하더라도 종합형, 이게 지금 이쪽이 종합형, 이쪽이 학업형이에요. 종합형 10명, 그 다음에 학업형은 이렇게 4개 학과 합쳐서 총 23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아무리 좀 매력적으로 해서 보이겠다고 요거 분별로 요건 나누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적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총계를 보세요. 총계 이게 지금 수시 정시 다 합쳐서고요. 결국 이쪽 보는 거거든요. 이쪽이랑 이쪽 해서 요쪽이 지금 소개만 보면 되겠네요. 소개를 보면 결국 여기랑 여기 빼고 나머지는 논술이랑 정시예요. 근데 이거 다 합쳐도 지금 8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종을 다 합쳐서 800명이 안 되니 학종 단일 학과로 1200명 선발하는 네오레네상스 전형이나 경희대 네오레네상스 전형이나 그 외 다양한 고려대 일반 전형 그거 일반 전형만 1200명이고 고려대 학충도 1100명이고 이런데 인원수 상대상 서강대에는 검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서강대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다. 하지만 전혀 악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많이 보내지 않을 뿐이에요. 보내지 못한 게 아니라 보내지 않은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서강대 준비하러 오신 분들 많은데 제가 보통 연구대 쪽으로 돌려서 많이 넣고 있어요. 이게 애매하게 분포를 해서 서강대 하나 쓰고 고려대 하나 쓰고 연세대 하나 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서강대랑 성균관대에 넣는 카드는 저라면은 고려대나 연세대 2개씩 넣겠다는 거죠.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정시 모집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해주기로 한 게 있잖아요. 이 인원수 이거 보면서 올해는 뭐가 바뀌고 그래서 작년 경쟁률 어땠고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디 보자. 짜잔. 네, 서강대학교 2018년도 수시 경쟁률이고요. 제가 위에 클릭을 누르면 2019학년 거로 바뀝니다. 자, 여기 숫자가 바뀌었죠. 자, 2018학년 거를 간단하게만 볼게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경련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FM은 경련제인데 경련제가 아니게끔 돌아가는 이제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련제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련제 그 시스템 때문에 제가 요 2018년도 걸 같이 보자고 했는데요. 자기주도형이었던 경우가 올해는 종합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일반형이 올해는 학업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술전형은 일반형으로 이름 바뀌었다는 거죠. 네, 경쟁률 보시면 457명 인원에 3,904명이 이제 지원해서 경쟁률은 8.54가 됐고요. 일반형의 경우에 경쟁률 18.51, 그다음에 논술형 경쟁률은 79.1로 약간 80이 좀 덜 됐고요. 알바트로스 창의는 올해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형은 크게 검토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별로 보면은 요게 좀 좋게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다른 데는 이렇게 길게 쭉 나열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점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주도형부터 보죠. 지금 자기주도형을 보시면 현재 1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학과 정치외교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좀 사회학과 정치외교학이 자기주도형의 학생들의 지원이 좀 높았다.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경제학은 잘 뚫린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 경제랑 경영이 높다라고 소문이 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요 정도 2배나 차이 나버린다면 당연히 경제학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 쪽에 요 자기주도형을 당시에 이제 좀 추천했었는데 얻어 걸린 거 아닙니다. 분석이 맞은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죠. 기억이 나네요. 일반형의 경우에는 당시에 최저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현재 노수정의 최저보다 더 까다로운 최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6. 근데 의외로 중국 문화나 유럽 문화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 왜 4배가 넘는 경쟁률이 차이가 있느냐? 이 중국 문화를 쓰는 학생들은 내심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이라면 학교에서 이제 상위권 경우가 많고요. 중국 문화를 가기엔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기엔 좀 아까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를 많이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쟁률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버렸어요. 당연히 입결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다 경쟁률이 높은데 특별히 높은 데는 지금 생명과학이죠. 이때 제가 생명과학 피하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여기 화공생명공학도 높죠. 그래서 생명과학, 화공생명공학을 좀 피하시고 화공생명공학 꼭 쓰고 싶으시면 차라리 화학과를 쓰세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화학과는 조금 이득을 봤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게 2018년 거고요. 2019년 거로 넘어왔는데요. 2019년에도 역시 자기주도형 일반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종합형과 학업형으로 나눴다는 거죠. 경쟁률을 보시면 둘 다 조금씩 올랐어요. 8대1 정도였는데 10.5로 올랐고 18 정도였는데 21 정도로 올랐고 논술 전형은 더 올랐어요. 80이 좀 안 됐는데 85가 됐죠. 그러니까 서강대에 사람이 올렸다는 거죠. 이렇게 올리면 뭐가 된다? 입결이 올라가고 그럼 그 입결을 본 애들은 올해는 지원 안 한다. 그래서 2018년 다시 볼까요? 2018년 이 정도의 통 경쟁률과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강대가 이 일반형 그러니까 지금의 학업형 전형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세대가 훨씬 더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연세대가 전체 다 수시에서 최저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강대는 올해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기주도형의 인원수와 경쟁률을 보면 경제학이 조금 늘었죠. 그 전년도에 뚫렸기 때문에 경년제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정도 경쟁률을 보면 내년엔 조금 더 경쟁학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형 경제학 잘 고민해 보세요. 대신에 경제학이랑 좀 이제 맞아야 되니까 경제학 내용도 좀 넣어놓으시고 생기부에. 그 다음에 이쪽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년도에는 생명과학이 28이었는데 17로 줄어버렸죠. 화공생명과학도 25였는데 15로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레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별히 높았다 그러면 올해는 특별히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평균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형 잠깐 볼까요? 올해의 명칭은 학업형이라 그랬어요. 사회과학부는 비슷한 정도의 인원수입니다. 43대 1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쓸 거면 그냥 연세대를 2개 쓴 게 더 낫다라는 정도인 거예요. 연세대는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는 학종에서 43을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형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33을 넘깁니다. 네, 허구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강대는 인원수가 계속 몰리고 있고 올해도 경쟁률은 높을 건데 저라면은 서강대 대신에 연구대를 한 개씩 더 쓰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물론 1대1로 컨설팅 했을 때 사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전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서강대학교 경쟁률을 우리가 분석해봤는데요. 만약에 서강대학교 경쟁률 분석이나 뭐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학과별로 제가 쭉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합격자 성적과 함께 보면서 올해 합격자 성적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